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생 지식 사이트 56강. 오늘은 그 노후 준비 11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는 노후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선진 사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 11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그저 벌어놓은 돈과 얄팍한 연금에 의존하려 하다가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저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노후 파산은 그저 아무 준비도 없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청객이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도 항시 찾아올 수 있는 상시 방문객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변수는 수술을 해야 할 질병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두 가지 경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준비해 놓았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까먹는 경우이고,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노후 생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연금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100세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은퇴로 잃은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되찾지 않고서는 후반기 인생 30년의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신의 가치에 맞는 일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의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노후 파산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기 인생에서 하던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찾아오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복지사회니까 정부의 복지로 해결하려는 생각도 어리석음이 증명되었고, 최저생활의 연명을 위해서 들어놓은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보루가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준비 영역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고령자들의 노후 파산이 현실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원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가 연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70년대 2세대 동거를 기준으로 용돈 수준의 연금 수령액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 또 시간이 갈수록 납부 금액은 많이 내고 적게 찾아가는 연금 구조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전반기 인생 50세를 마치고 15년 정도만 더 살 수 있는 예전의 구조라면 연금에 기대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남은 인생이 길게는 50년 이상이 남은 시니어 세대의 경우에는 답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첫째, 일자리 감소와 세대의 수입 감소, 그리고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연금에 의지해서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는 일이 불가능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한 노후 준비 설계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인생은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모두가 어렵게 장만한 추억 가득한 아파트가 모든 고령자의 노후 준비의 골격이고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루를 담보로 자녀들 결혼식 비용과 자녀 집 마련 비용에 사용하지 말고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가림 준비에 자신의 앞가림용 재산을 사용하는 허세를 부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넷째, 은퇴자의 노후 준비의 마지막 보루로 주택과 아파트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연금이 생활비로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적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집을 처분하면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주택연금의 그늘도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빚이 있는 고령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은퇴 후 쓸데없는 체면과 의존적 자존감이 앞으로 노후 준비의 설계를 어렵게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면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는 나중의 의료비 부담과 노후 파산을 막아주는 좋은 재테크의 일종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덜 들었을 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운동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드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은퇴 후 내 인생이 뭐였는가 하는 생각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드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치 부재 현상과 인생 철학 부재 탓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이 다닌 직장의 가치는 해마다 배우고 갈고 닦아 그 내용을 꿰뚫고 있는데 정작 은퇴를 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남의 가치만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뭘 하며 지내야 할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밸류라는 가치는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현실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은퇴자 중에서 운이 좋아 주거와 생활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또 다른 외로움과 의미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함께 이야기할 대상자를 찾아야 하고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외로움에 대한 투쟁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삶의 의미 부여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1번째, 후반기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 끝까지 나를 배웅해 줄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병에 걸렸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살아있을 때는 의료비의 부담을 걱정해야 하고 한쪽을 먼저 잃을 것을 가정한다면 혼자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